청취자 여러분, 혹시 일상이나 업무 중에 내가 나서서 이 혼란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갈 거야. 이런 무겁고 막 짓누르는 듯한 책임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마음속으로 뜨끔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쵸. 저도 약간 찔리는데요.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요, 단순히 성격 테스트에서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자라던가 정리정돈 좋아하는 사람 같은 그런 표면적인 고정관념을 확 넘어설 겁니다. 맞아요. 사실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거대한 심리적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그 1번 유형의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부터 아주 높은 차원의 통찰까지 그 극적인 발달의 층계를 샅샅이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딱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성격 유형 얘기할 때 사람들은 주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만 막 집착하는 경향이거든요. 아, 그쵸. 겉보기 행동만 판단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죠. 동기와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1번 유형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최고 수준의 지혜를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최악의 파괴적인 강박을 드러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기존 선입견이 완전 깨진 게 하나 있었어요. 오, 어떤 부분이었나요? 1번 유형하면 보통 막 규칙이나 원칙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딱 산책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시계를 맞췄다는 철학자 칸트 있잖아요. 아, 네네, 칸트 유명하죠. 칸트가 완전 1번의 표본이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 분석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칸트가 아니라 오히려 마하트마 간디를 1번 유형의 본질로 꼽고 있었어요. 그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행동만 보기 때문이에요. 사실 칸트는 세상을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5번 유형의 메커니즘을 주로 썼거든요. 관찰자 입장이었군요. 네. 반면에 1번 유형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단순한 관찰이나 수동적인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이들 내면에는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막 개혁하려는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개혁하려는 힘이요? 간디가 딱 그렇네요. 맞아요. 간디를 생각해 보세요. 서재에 앉아서 도덕만 논한 게 아니잖아요. 인도의 독립이랑 비폭력이라는 자기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대중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세상을 직접 뜯어고치려 했죠. 그게 진짜 1번 유형의 엔진입니다. 와, 단순히 내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계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려는 강력한 방향성이 있는 거군요. 네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에너지가 우리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한번 추적해보죠. 간디 같은 위대한 리더든 제 옆자리에서 결제 서류 폰트 크기 하나에 분노하는 직장 동료든 결국 같은 뿌리라는 건데. 그쵸, 다 같은 1번 유형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머무르는 중간 지점, 즉 평균 범위에서 이들의 심리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1번 유형의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봐야 하는데요. 이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또 내 틀에 갇히기 시작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강력한 일깨우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뭔가요? 바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무거운 의무감입니다. 발달 수준으로 치면 한 4단계에서 6단계 사이 평균 범위에 진입할 때 이들의 뇌는 막 외부 환경의 잘못된 점을 자동 스캔하는 레이더를 가동해요. 잘못된 것만 쏙쏙 찾아내는 레이더군요. 네, 그리고 저 오류를 내가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무의식적인 책임감이 어깨를 확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의무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타인지 알람처럼 들리거든요. 메타인지 알랑요? 네, 속으로 막 주의하세요. 지금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유용한 신호 아닌가 해서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히 맞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주 훌륭한 통찰이 되죠. 실제로 평균 범위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편인 4단계 사람들은 이 의무감을 되게 긍정적으로 씁니다. 긍정적으로 쓴다는 건 어떤 식이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원칙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죠. 아직은 타인과의 경계를 잘 지키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의지력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쵸. 세상은 내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교정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엄청 설명하고 막 솔선수범해도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안 따라올 때 이들은 엄청난 피로감을 느낍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5단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5단계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거네요. 네, 이때 통제의 화살은 밖을 향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아주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면 타인을 교정할 자격이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을 되게 가혹하게 통제하죠. 와,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겠네요. 그저 겉으로는 되게 조용해 보여도 내면은 막 펄펄 뛰는 압력밥솥 같습니다. 끊임없이 못마땅함을 느끼니까 미간에 그 내천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들 이렇게 대충 살지? 이러면서 조용한 분노가 막 쌓이는 겁니다. 아, 압력밥솥 비유 진짜 확 와닿네요. 속에서는 증기가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인데 겉으로는 아, 나는 이성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억눌렀던 피로감이랑 조용한 분노가 한계치를 넘어서 6단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댐이 무너지는 건가요? 네, 6단계 다다르면 그동안 간신히 유지하던 이성적인 통제력이 옅어집니다. 댐에 금이 가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태도가 막 외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밖으로 표출되는군요. 드디어. 네, 이때부터는 남들이 자기 기준에 안 맞추면 노골적으로 화를 냅니다. 세상을 향한 냉소가 엄청 깊어지고 내 방식만이 옳다면서 타인의 방식을 억지로라도 막 뜯어고치려 들죠. 아, 그 설명 들으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독선적인 꼰대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하하,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겨요. 이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오만함 때문에 화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가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겉보기에는 오만함 같지만 그 심연을 딱 들여다보면 사실 두려움에 찌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어떤 두려움이죠? 이들에게 자기만의 질서라 규칙은 이 혼돈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타인이 그 규칙을 무시할 때 이들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자기 세계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아, 세계가 무너지는 공포요. 네, 그래서 더 화를 내면서 억지로 막 질서를 부여하려는 거죠. 생명줄을 꽉 쥐고 있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정말 좀 끔찍한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노력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위기를 만나면요? 아, 통제 불능의 위기요? 네, 아니면 자기가 평생 바쳐서 지켜온 올바름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런 걸 심리학에서 쇼크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위험 신호. 거기가 바로 가장 어둡고 위험한 지하실, 그러니까 불건강한 범위인 7단계에서 9단계로 추락하는 분기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나 충격이 가해지면 이들의 자아는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죠.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자기가 굳게 믿었던 기준이 현실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면 논리적으로는 아, 내 기준이 틀렸구나.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그건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자아 고착이 극단화되면 뇌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물리적인 죽음만큼이나 끔찍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죽음만큼 끔찍하다고요? 네. 내 평생의 신념이 틀렸다면 내 존재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대한 인지부조화가 막 덮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공포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려고 부서진 규칙 조각들을 훨씬 더 맹렬하고 폭력적으로 움켜쥐게 됩니다. 와, 방어 기제가 폭주하는 거네요. 맞아요. 불건강한 첫 단계인 7단계에 진입하면 극도로 독선적이고 융통성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자기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다른 의견 내는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귀를 막고 요새를 지어버리는 거네요. 마치 면역체계가 고장나서 외부 병균이 아니라 자기 정상세포를 막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 보는 것 같아요. 아, 자가면역 질환 비유 정말 탁월하시네요.
완벽주의라는 방어 기제가 혼돈에 막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에 파괴하는 거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8단계가 되면 상황이 얼마나 기괴해집니까? 8단계는 1번 유형 심리가 낳는 가장 비극적인 돌연변이, 바로 강박적 위선의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내면의 통제력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예요. 통제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평소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던 비이성적인 욕망이나 충동들이 억압을 뚫고 의식 위로 막 치솟으려 합니다. 근데 뇌는 이걸 어떻게든 부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분열시켜버립니다. 자아 분열이요? 네. 밖으로는 타인의 작은 티끌이나 부도덕함을 엄청 맹렬하게 물어뜯고 단죄하면서 정작 자기는 무의식에 억눌러뒀던 그 추악한 행동들을 은밀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아, 여기서 우리 역사 속 뼈아픈 장면이 딱 겹쳐 보이는데요. 어떤 장면이죠? 겉으로는 막 명분 따지고 예속 논쟁에 목숨 걸면서 고상한 도덕군자인 척하던 조선시대의 일부 사대부들 말이에요. 뒤로는 백성들 제일 잔혹하게 수탈하고 비윤리적인 탐욕 채우던 그 위선이요. 아, 네네. 딱 들어맞는 예시네요. 저는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뻔뻔한 사기꾼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방금 메커니즘 듣고 나니까 이게 심리적인 생존 본능에서 나온 강박적 분열이라는 점에서 좀 서늘한 기분마저 드네요. 아주 적절한 역사적 통찰입니다. 그 위선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아로부터 숨기기 위한 뇌의 처절한 발악에 가깝죠. 처절한 발악이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이 병리적 현상이 끝까지 치달아서 9단계 지하실 바닥에 도달하면 파국을 맞이합니다. 파국이라면 결국 그 자기 기만이 깨지는 순간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멸, 그러니까 파진의 단계예요.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자기가 평생 그토록 증오하고 비난했던 행동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거든요. 와,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이 거대한 인지부조화랑 자기 혐오의 무게는 인간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강박과 고통의 원인을 아예 영원히 제거해버리려고 하죠. 그게 밖으로 폭발하면 끔찍한 파괴나 살인이 되고 내부로 향하면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분석 자료 읽다가 진짜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충격받았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동지를 배신했던 한 인물의 궤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인물 서사 엄청 극적이었죠. 네, 처음엔 조국 구하겠다는 숭고한 대의랑 원칙으로 시작했을 텐데 한번 타협하고 배신한 다음에 밀려드는 죄책감을 억누르려고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합리화하죠. 그러다 결국 환각이랑 불안 증세에 시달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 세상을 향했던 그 서늘한 심판의 칼날이 결국 자기 자신 숨통을 질식시켜버리는 과정이 너무 비극적입니다. 내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그 오만한 집착이 결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일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숨이 막히네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우울한 심연에서 빠져나와 위를 향해 보겠습니다. 이 지독한 강박을 멈추고 다시 건강한 범위로 상승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상승의 핵심은 방향성의 완전한 전환에 있습니다. 평균 수준에서 남찌르고 세상 억지로 교정하려던 그 판단의 화살표를 거두어들이는 것. 그게 건강한 3단계의 첫걸음입니다. 화살표를 거둔다고요? 네, 2단계에서 1번 유형은 세상의 혼돈을 통제하려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그 높은 에너지랑 도덕적 기준을 자기 자신의 내적 정진으로 돌려요. 남의 잔디밭에 난 잡초 보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자기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거죠. 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범이 돼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군요. 그렇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2단계로 상승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단계는 완벽한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의 단계입니다. 외부 감정이나 타인 시선에 안 흔들리고 오직 자기 깊은 양심의 귀를 기울여요. 아까 우리가 칸트 말고 간디를 진정한 1번 롤모델로 꼽았잖아요. 네네, 간디요. 이 2단계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간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어요.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날 지경이니까 위대하신 선생님께서 사탕 끊으라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아, 저 그 이야기 알아요. 근데 간디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 안 해주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모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거라 단호하게 조언했죠.
어머니가 의아해서 왜 굳이 일주일이나 걸렸냐고 물으니까 간디 대답이 완전 압권이었습니다. 네,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죠. 일주일 전에는 저 역시 사탕을 즐겨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사탕의 유혹을 못 끊는데 어떻게 감히 아이한테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와, 진짜 멋지네요. 이게 바로 2단계에 도달한 1번 유형의 위대함입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체화하고 실천하지 않은 원칙은 결코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철저함이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는 룰을 남한테 강요하던 그 8단계 위선 자랑은 진짜 완벽한 대척점이네요. 이런 사람이 조언하면 누가 감히 반발하겠습니까? 자, 그럼 마침내 꼭대기층입니다. 모든 억압의 사슬 끊어낸 1번 유형 최고봉 1단계 경지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1단계 도달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그 깐깐한 원칙주의자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2단계 키워드는 현명함, 그리고 수용이에요. 수용이요? 원칙이 아니고요? 네, 반드시 나만이 옳다거나 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내 방식대로 다 고쳐야 한다는 그 두려움 기반의 통제 욕구를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세상은 본래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조차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와, 그 말씀 들으니까 역설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격 고치려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잖아요. 깐깐하면 억지로 쿨하고 유쾌한 척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1번 유형이 내 기준이 유일한 정답이다 하고 꽉 쥐고 있던 그 오만함과 두려움의 밧줄을 툭 놓아버리기만 하면 억지로 딴 사람 안 돼도 1번 본연의 그 눈부신 선함과 관용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발버둥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완벽에 다다르게 된다는 이 역설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통제하려는 자아를 버릴 때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말과도 통하죠. 세상을 억지로 교정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랑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심층탐구 정말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1번 유형이라는 심리구조 하나 놓고 1층부터 9층까지 쫙 오르내렸네요. 피곤하게 내 잣대 들이대는 일상 모습부터 인지부조화로 파멸해가는 위선적인 빌런,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품어안는 간디 같은 위대한 현자까지.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죠. 네, 겉보기엔 전혀 다른 수만 가지 인간 군상이 사실은 통제력과 두려움이라는 단 하나의 스위치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서 남을 되게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그 이면에 그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심리적 두려움이랑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한 번쯤 이해해 볼 수 있는 렌즈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탐구한 이 통찰을 청취자 여러분의 삶으로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 지독한 강박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걸 수용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경이로운 지혜가 되는지 봤습니다. 여러분이 1번 유형이든 아니들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는 결코 포기 못한다고 꽉 움켜진 나만의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있죠. 그래서 방송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족이나 동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제일 가혹하게 들이대고 있는 그 엄격한 잣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은 정말로 그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옳은 길이라서 그렇게 맹렬하게 지키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 그 통제의 끈을 단 한 번이라도 놓아버리면 내면의 혼돈이 막 터져 나와서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밑바닥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새파랗게 질린 채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를 진정으로 가로막는 건 세상의 혼돈이 아니라 결코 틀려선 안 된다고 믿는 우리 자신의 굳어진 양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 깊고 묵직한 여정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